싱대사 배팅 특강, 이 대표 중국 공조. 어제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대표만 단독으로 대사관저로 초청해 식사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오류에서 방사성 원소 세수비 일본복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찬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전용기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보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가 훈시를 들었다. 싱하이밍 대사에게 훈시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자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디 언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훈시를 들을 게 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만나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정부에서 중국과의 논의를 대화를 하지 않기에 이렇게 야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리학적 특성상 중립외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중국 편을 무작정 든다거나 일본 편을 무작정 든다거나 미국 편을 무작정 들면은 누군가 한쪽에는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탈중국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중국에서는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 중국에게 보내는 수출이 흑자였는데 이렇게 보복을 당하게 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국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는 중립적으로 중립 외교만 지켜서 우리의 국익, 우리의 실리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될 배팅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만나서 관계를 풀고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물건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책 편승을 할 것이냐, 균형적인 어떤 외교 전략을 택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 외교를 택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하나씩 다뤄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에서는요, 이 대목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미국에 배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중국 대사의 발언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팅 발언. 그러니까 이 외교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익 중심으로 저는 언급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자리에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중국이 오만방자하게 쏟아내고 있는 훈계성, 훈시성 발언에 뭔가 맞장구를 치듯이 중국의 편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도 이른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사실상 신냉전 시대로 돌입되고 있다.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중국은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상으로 과거 사드 보복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해왔던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였거든요.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로 이 미국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꽤나 악화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고 일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모습들이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를 앉혀다 놓고서는 중국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게 되는 굉장히 오만한 외교적인 행태를 이끌어왔는데, 이 내용들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같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듯이 얘기하는 것 상당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중국은 의도된 상황이었던 것처럼 이러한 대사의 발언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이례적으로 배포까지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과연 국익적인 측면에서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미 최고위원님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어떤 대외 선전 전략에 좀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한국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발언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관련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13년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미국에 반대하는 배팅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그때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굉장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 약간 이렇게 중국도 가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간 중간지대를 걷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의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에 온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거의 비슷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한 번도 미국을 반하는 배팅이 좋았던 시절이 없었다, 좋았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빗대어서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미국에 대한 배팅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두고 봐라,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배팅하는 것이 한국에 좋은 일인가, 이렇게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하고 네. 중국 대사가 한 발언의 균형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왜 중국 대사가 대사 관제에서 만났느냐, 그리고 왜 여당부터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향후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회동이 기존 외교 공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표의 중국 대사관저 방문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보면 역대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당 대표를 방문할 때, 저도 국회에 있어 보면 이렇게 대사들이 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당 대표실이라거나 아니면 당사를 찾는 경우, 이런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관저에 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서 외교 참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면이 야당 대표로서 거의 처음으로 외교적으로 이번에 중국 대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외교 참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서울 한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는요 거의 국장급이에요. 국장급이 마치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거기서 중국의 입장을 이제 선전하는 거죠. 이미 다 보도자료 내놓고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주도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돼서 굉장히 본인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왜 야당 대표가 이제 팔을 깔아주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 지금 무역 적자 난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중국 대에서는 뭐라고 해요? 탈중국화가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반도체가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경제 침체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줄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랄지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국산화를 했어요. 전에는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진 거지 탈중국화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정치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IAEA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국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정치적 목적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을 홍보할 수 있는 선전점 그걸 마련해줬다고 봐요. 뭐 중국은 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 되니까 줄 잘 서라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대사가 초청한 만찬제를 갔을까? 만약에 사실 당으로 불렀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격시랄지 이런 국제적 관례랄지 이런 거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마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공식 의전 서열 8위의 유력 정치인이 대선까지 나갔던 대선 주자인 정치인이 국장급 외교 사절을 만나서 거기에 찾아가서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주요국 대사들 같은 경우는 여야 정당 대표들을 관저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비공개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정당 대표가 외국 사절, 외교 사절을 어떻게 예방하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좀 이런 모양새가 네, 네. 형식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손학규 대표가 중국을 가기 전에 만났다든지 아니면 저도 중국 대사 관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 이전에 추공 대사 때 개인적인 사적 관계로 간다든지 비공식적으로 간다든지 또 공식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한다든지 조금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완전히 오픈해서 무방비로 다 공개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외교에 대한 프로토콜 또 겁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가 미 국무성 연수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배운 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외교는 여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구한 말도 아니고 여당은 여당대로 여당은 일본 잡고 말하자면 야당은 중국 잡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싱하이밍 대사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여당부터 만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맞고 만나더라도 찾아와라. 내가 한번 그 당대표실 오면 그다음에 내가 사저 방문하마. 이런 것이 순서예요. 우리도 바로 제가 이제 추공 대사 때도 가는 것은 바로 가지 않아요. 충분한 친분이 있다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에 근무할 때부터 지냈다든지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제발 외교 문제만큼은 국내 정치와 이렇게 같이 섞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또 특이한 장면이 이런 겁니다. 특히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이 발언 같은 게 이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사관에 취재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 비공개예요. 이건 절대 쓰지 말라. 그냥 5% 해달라. 엠바고다. 이런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약 30분간 이 만남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중국 측도 이거를 용인한 거죠. 주한 이 외국 대사가 국내 정치권 인사와의 회동에서 발언한 내용을 언론에 또 자료로 제공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논란들이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용을 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대사한테. 그래서 대사가 그럼 본인도 자신 있게 야당 대표 만나서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중국도 본인들이 뭐 시진핑이나 뭐 국가 주석이 대놓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은 이게 정말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를 낮춰서 대사 입에서라도 대사 입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맞거든요. 한국은 지금까지 누구 편에 들어서 엄청나게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아예 미국 편, 일본 편 들어버려서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단교 수준까지 이끌어 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장을 피력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의전서열 얘기하고 있는데 의전서열은 사실 민주당에서 갈 때는 중국 대사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너는 급이 안 되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동적으로 이거는 중립외교를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가서 급 따지지 말고 이런 문제는 같이 해결하자라는 야당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야당도 여당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민주당이 중국 편 들려고 하는 프레임을 덮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 참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요. 외교 참사는 미국 행사 끝나고 바이든 욕하다 걸리고 이게 외교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청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 참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국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에 있었던 그 발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내용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를 따져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국민에 대한 어떤 담화의 장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의전 문제에서도 저는 예전에 이런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특파원으로 있을 때,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을 때 이해찬 네. 당시 특사죠. 특사로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앉고 마치 아랫사람인 것처럼 오른쪽에 앉혀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좀 상하관계를 나타내려고 중국 측에서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 아니냐,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 구도를 일부러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제 장면이 그렇게 사용이 될까 봐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면 민주당의 어떤 참모들도 옆에서 이렇게 수첩에 받아 적는 이런 모습들도 생중계되는 장면에서 좀 포착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뭐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긴 했지만요. 이런 장면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좀 이용을 한 측면이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논란들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중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사드 보복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그 중국을 향해 간 다음에 오히려 훈시를 듣고 오는 상황들이 연출되면서부터 도대체 국익을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기에 거기에 간 것이냐라는 여론적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러니까 이 어제 있었던 장면들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비판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께서 후쿠시마 얘기를 했던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시금 여론의 이슈로 쟁점을 끌어내고 국내 정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 등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익에 훨씬 더 큰 침해가 있을 걸 모를 리 없으면서도 이슈 전환을 위해서 싱하이밍 대사와 전격적인 회동들을 다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됐던 건 형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떠나서 중국 대사와 함께 후쿠시마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과학적인 문제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IAEA 등 국제적인 기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가장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침해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마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불거졌던 방사능 문제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중국의 원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서해와 가까운 중국의 원전에 나오는 방사성 물질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 후쿠시마 문제를 강하게 공격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김형주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싱대사 측에서 여당보다 이 야당에 먼저 연락을 해서 만찬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식사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밥이나 술은 친구들하고 먹으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좀 겹쳐져요.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후쿠오카 그 오염수에 관한 문제, 후쿠시마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훨씬 이제 정치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병민 최고께서 아마 중국이 저럴 줄 알고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이에요. 네. 저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가서 뭐 초대했으니까 밥 먹고 만찬하고 그다음에 뭐 무역 적자 정도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정도 얘기하고 와야겠다고 간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중국 대사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밥 먹다가 당한 거예요. 한 방에. 준비를 해놓은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만약에 물론 중국 대사를 야당 대표가 가는 것도 격식에 맞지 않지만 적어도 저 자리에 가게 되면 아마 중국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를 많이 하고 갔어야죠. 그런데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유튜브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방송으로 다 한국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균형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서로를 인정하고 그럴 때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이 된 다음부터 중국을 계속 견제하잖아요. 어느 편을 설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 편을 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됐건 경제지 됐건 안보가 됐건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를 판단을 하고 결국 어느 한쪽에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미국 동맹을 떠나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시대와 상황이 변환돼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뭐 양쪽 떡을 짓고 균형 외교를 하고 그러면 뭐 중국과 관계도 좋고 미국과도 관계도 좋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개인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 중국 측의 의견, 뭐 입장이 어땠는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명주 의원님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중국의 어떤 전랑 외교라고 할까요? 이건 늑대 외교 이런 성향들, 감나라 배나라 하는 타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보도들은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온 이런 반응들인 것이고 일각에서는 뭐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위가 높은 발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내 정치에 어떤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들도 보이거든요. 우선 뭐 원인 제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양안 문제, 중국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던 적은 극히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먼저 중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점을 먼저 우리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어쨌든 뭐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거로부터 일정 정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실제적인 산업관계에 영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정부를 통해서 다시 여당과 중국이 뭔가
언론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얘기가 과연 야당 대표와 중국 대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외교를 한다 그러면 미국 대사를 먼저 만나야죠. 그리고 중국 대사를 만날 것 같으면 여당을 먼저 만나라. 이 한중 관계를 뚫어주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민주당의 정치가 올바른 외교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중국 대사를 만날 게 아니라 러시아 대사를 만나야 돼요.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면 미국, 캐나다, 러시아를 쪽을 돌아가는 것이지 중국 갈 가능성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합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고, 중심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는가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